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브릭스 가족 여러분. 네, 오늘 2022년 첫 사회를 맡게 된, 3월의 첫 사회를 맡게 된 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이제 정말 봄이라서 이렇게 제가 배경을 화사한 벚꽃으로 설정해다 봤습니다. 기온 자체도 정말 서울은 이제 약간 따뜻해진 그런 기분인데요. 어떻게 전국 방방 곳곳에 계신 사장님들 각자 계신 곳은 날씨가 어떤지 한번 채팅창에 올려봐 주세요. 네, 3월이 시작되면서 사실 너무 설레이는데요. 날씨가 봄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사업자로서는 또 여기 초대되신 많은 소비자분들께서는 아메이에서 이제 이번 달에 너무 프로모션이 많아서 또 설레이는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작된 바디키 프로모션도 있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신제품이 뭐 아티스트리 신제품도 있고 우리 치약 프로모션도 있고 또 아이들 신학기 프로모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설레이는 제품이 이번에 새롭게 나오게 될 이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 제품인데요. 요게 이제 정말 우리의 모든 숙제죠. 다이어트를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신 유산균과 함께 나오게 된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고 신나게 소개해 주실 우리 본사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뵐 때마다 원래도 정말 멋있으셨는데 진짜 카메라 마사지가 굉장히 좋은 거구나. 점점 잘생겨지시는 우리 뉴트리라이트의 서민규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규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아메이교육부 서민규입니다. 네, 네, 새해 첫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참 극에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책을 찾아봤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990년대 초반에 한국인들, 전 세계인들에게 유행했던 독감, 스페인 독감이 있었죠. 1990년대부터 한 3년간 좀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1,700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이 코로나, 스페인 독감이 한 3년 정도 후에 사그라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이번에 코로나가 3년 주기 정도 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 좀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 독성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반 또는 후반 정도에는 우리가 이 줌도 좋지만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해서 서로를 만날 수 있는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대면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있죠. 서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이전과 같이 돌릴 수 있는 그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바디키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근력에 증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디키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후에 3월 3일 날 바디키를 진행하시는 분들, 마이핏을 진행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본 출시는 3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많이 기대해 주시는 밸런스 있는 슬림핏 제품 정보를 하나하나 전달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바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중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후에 바로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 제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성공까지 나만의 맞춤 케어를 지향하고 있는 프리미엄 솔루션이 바로 바디키 마이핏 M인데요. 체중 조절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체중 조절 힘들 거다, 운동이라는 힘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많은 방송인들도 그렇고 체중 조절 진행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마마무 솔라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분인데요. 체중 조절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죽지는 않습니다만 전 이 얘기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중 조절 또 운동이라는 것은 절대로 힘든 게 아니다라는 부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전과 달라진 식생활과 또 운동, 생활 패턴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 있겠지만 죽을 것만큼 힘들거나 그러진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행했던 운동과 체중 조절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맞지 않는
체중 조절, 다이어트 방법, 운동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중 조절을 진행할 때,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다이어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또는 관리하시는 소비자분들, 또 파트너분들, 체중 조절을 진행하실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체중 조절을 진행할까? 많은 분들께서 뭐 마음속으로는 건강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이유에서 타인의 시선을 많이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마음속으로는 건강이지만 누군가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서 또 내가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디자인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 등을 많이 대답을 해 주셨고요. 또 체중조절에 실패하신 분들, 또 비만하시거나 근력량이 떨어지신 분들을 바라봤을 때 사회적인 인식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또는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게을러 보인다 등으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은 젊은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체중조절에 실패하신 분들, 근력이 없는 분들을 어떻게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성이나 배우자가 없어 보인다 라는 답변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즉 비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건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고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서빌리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신의 건강 자산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건강을 찾는 거겠죠. 비만으로부터 유발되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것, 그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비만이라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 고인슐린 혈증을 유발함으로써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한국인들이 많이 발생하는 생활습관 질병을 통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즉 비만을 관리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신의 여러 가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중 조절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 또 체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중 조절은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이 어떤 타입으로 체중 조절을 진행할지 설정하는 겁니다. 아마 체중 조절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분들이 나는 먹는 것을 줄여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운동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이외에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얘기,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황제 다이어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체중 조절을 진행하시는 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그 다이어트는 또 그 근력 증강 방법은 실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섭취량을 줄이셔야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섭취량이 빠진 만큼 나의 근력량을 올려줄 수 있는 적절한 운동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극단적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지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중 조절 또 근력 증강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체중 조절을 진행하시는 지금 현재 비만이신 분들, 과체중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일단 먹는 걸 줄여라. 먹는 거 8을 줄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2 정도의 운동을 진행해라. 즉 운동과 섭취량의 비율을 조절하는데 섭취량을 8 정도 조절하고 운동을 2 정도 진행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운동과 식생활이 병행돼야지만 지속 가능한 체중 조절을 이룰 수 있다. 운동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체중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식사량을 줄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배고프기 전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배고프기 전에. 무슨 소리야? 난 체중 조절할 때 항상 배고픈데 그건 나의 총 섭취 열량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정한 양을 섭취하되 그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 즉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총 하루 열량을 설정하신 다음에 그 섭취 열량을 4번에서 5번 정도 나눠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이어트는 단순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고 체중 조절을 진행하시는 것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많은 분들께서 다이어트를 진행하실 때 이 공식을 전혀 무시하시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럼 다이어트의 공식은 무엇일까요? 살이 찌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신체에서 사용하는 총 에너지에 비해서 섭취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중이 증가되는 거겠죠. 그러면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섭취량과 사용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 체중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섭취량을 줄이고 신체의 사용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게 두 개가 있죠. 하루에 내가 섭취하는 열량은 어느 정도 열량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섭취 열량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섭취 열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500칼로리, 간식으로 300칼로리, 점심으로 900칼로리, 저녁으로 1000칼로리 정도. 한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하루 섭취 열량이 2000 후반대에서 3000 초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섭취 열량, 적정 섭취 열량을 1800에서 2000 칼로리 초반대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열량을 섭취하기 때문에 일단 한국인들이 살을 찌는 이유는 섭취 열량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공식에 의하면 섭취 열량은 물론 알아야 되지만 소모 열량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다이어트 방법들이 섭취 열량을 중심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굶는 거예요. 섭취 열량 무조건 줄여라, 줄여라, 줄여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의 하루 에너지 사용량은 어느 정도일까? 섭취량과 소모량이 적절하게 유지가 될 때 올바른 다이어트라고 방법이라고 공식을 얘기 드렸는데 그렇다면 소모량은 어느 정도 될까? 이 소모량을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배고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지속 가능한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솔라가 많은 연예인들이 체중 조절이 힘들어요. 다이어트에 대한 가장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는 배고픈 거예요 라고 하는 이유가 하루 섭취 사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열량을 섭취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 에너지 섭취 열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한데요. 하루에 우리 신체에서 필요한 에너지 섭취 열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 곱하기 1.2에서 1.3 정도를 곱하신 다음에 사용량을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기본적으로 섭취량을 설정하신 이후에 최소한의 운동을 진행하시게 되면 당연히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중이 감량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기초대사량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초대사량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체성분 측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단순한 공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 160 정도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보통 1300대의 기초대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300대의 기초대사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1.2나 1.3을 곱하게 되면 1700대 열량을 가지고 있어요. 1700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이분들이 섭취해야 되는 열량은 1700칼로리입니다. 근데 이 1700칼로리라는 열량은 절대로 배고픈 열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식, 일식 3찬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리고 공깃밥 3분의 2 잡곡을 했을 때 한 끼 섭취했을 때 500칼로리가 웬만하면 넘지 않습니다. 즉 이 얘기는 체중 조절할 때 아침, 점심, 저녁을 500칼로리씩 측정을 하게 되면 200칼로리가 남기 때문에 간식까지 섭취할 수 있는 열량이라는 거죠. 절대로 배고픈 열량이 아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체중 조절 진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기초 대사량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열량을 설정하신 이후에 적정한 운동과 함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이 체중 조절에서 좋은 지속 가능한 성공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너무 트렌드가 빨라요. 트렌드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잘못된 상식이 진실이 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음식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으면 체중이 감량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뻥튀기 다이어트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뻥튀기 다이어트. 근데 뻥튀기 체중 조절할 때 가장 좀 자제해야 될 게 마른 탄수화물입니다. 마른 탄수화물. 마른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흡습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신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빨리 흡수가 되고 또 마른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혈당치를 순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배고픔은 덜할 수 있지만 지속력이 떨어진다. 포만감을 덜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뻥튀기 8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밥 한 공기랑 같은 열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250에서 300칼로리 정도의 열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뻥튀기 8장 먹는 것보다 밥 한 공기를 먹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150g 기준의 뻥튀기 한 봉지의 경우에는 열량적으로 봤을 때 라면보다도 더 높고요. 짜장면보다도 그 열량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뻥튀기 한 봉지 먹는 것보다 짜장면 먹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체중 조절 진행하시는 분은 항상 옆에 끼고 있는 게 뻥튀기나 마른 어떤 식품들을 많이 옆에 끼고 이렇게 입 심심하실 때만 눕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결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선식도 마찬가지예요. 선식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좋은 식품도 많이 영양소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체중 조절 시에는 이 선식에 포함되어 있는 이 곡물들이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뻥튀기와 마찬가지로 마른 탄수화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탄수화물이 올라가서 혈당은 올라갈 수 있지만 공복감이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식도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우유를 섭취하는 것보다는 치즈나 버터를 섭취하는 것, 좀 더 꾸덕꾸덕한 유제품을 섭취하는 게 체중 조절에 더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말린 과일을 섭취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체중 조절 제품 중에 말린 과일을 위주로 해서 체중 조절 프로그램 식품을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체중 조절 식품들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열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말린 바나나 예를 들어서 이만한 과자처럼 생긴 말린 바나나 100g 같은 경우는 540칼로리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라면보다도 어찌 보면 짜장면 수준의 열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 900칼로리라는 점을 가정하게 되면 이런 말린 과일 같은 경우도 체중 조절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간 같은 경우도 70칼로리 정도 되는데 말린 콧감 같은 경우는 270칼로리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린 곶감 2개면 라면 하나를 먹는 거랑 같은 열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체중 조절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자신의 신체 대비 어느 정도의 소모량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소모량의 약간 높은 수준으로 열량을 설정하신 다음에 체중 조절을 진행하시는 것이 신체에 적정한 에너지를 부여하고 피로도를 낮추면서 지속 가능하게 체중 조절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즉 하나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이 솔루션을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디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행동 변화, 또 장기간의 유지 전략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소한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지속 가능한 체중 조절을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바디키 프로그램의 특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체중 조절은 어느 한순간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평생 나의 동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계산된 또 계획 하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체계적일까? 그에 반해서 바디키는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또 진행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바디키의 가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디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체중 조절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진행했던 BCP를 모태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트렌드가 굉장히 빠른 지금 현대 다이어트 시장에서 바디키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그 효과성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바디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빅데이터 기반의 목표치를 제시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4,600만입니다. 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4,600만 빅데이터 기반의 비만 유형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체중 감소, 체지방 감소량을 제시한다는 것이 이 바디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 그냥 무조건 몇 킬로 빼세요가 아니에요. 보통 같은 체중의 여성이 이 바디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A라는 분은 체지방 0.5kg를 감량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어떤 분 같은 체중이라도 또 어떤 분은 체지방 2kg를 감소해야 됩니다.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빅데이터 기반의 인바디를 통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분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목표치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성공 확률이 그 신체 조건에서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체지방량을 제시해 준다는 게 이 바디키 마이핏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바디키 M의 경우에는 운동을 귀찮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좀 적합한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운동을 왜 안 하시나요? 운동을 이렇게 귀찮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도 처음에 먹을 때 어떤 걸 먹을지 고민하고 많은 공부를 통해서 섭취를 했다면 운동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난 지금 현재 나의 신체 조건에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무리하게 운동이 있으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높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나는 너무 바쁩니다. 힘들어요. 업무가 너무 힘들어요.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운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치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에게 맞춰서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린다는 것도 바디키 M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개의 운동 플랜이 제시가 되고요. 그 운동 플랜도 신체 조건에 따라서 적정한 운동 수준이 설정돼서 제공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바디키 플랜부터 초보자에게 적합한 운동 플랜, 또 틈새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가사노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활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각각의 운동 프로그램이 제공이 됩니다. 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나 지금 몸이 아픈데, 팔꿈치가 아픈데, 무릎이 아픈데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맞는 재활, 강화, 운동 플랜도 제공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디키 M과 바디키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에 있어서 바디키 마이핏의 경우에는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바디키 M의 경우에는 근육 증가를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도 다르고요. 또 제공되는 운동 프로그램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력 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바디키 M의 경우에는 맞춤 운동이 난이도가 있고요. 좀 따라가기 힘든, 어떻게 보면 초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운동이 제공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디키 마이핏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진행할 수 있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공복감을 해소시켜주는 동시에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열량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블로킹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일부터 진행되는 바디키 M과 바디키 마이핏의 프로모션 정보를 전달해드리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어요. 보시면 프로모션 바디키 마이핏 같은 경우는 이전의 제품 구성과 동일하고요. 달라진 부분이 바로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 3월 10일 날 출시 예정인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이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차지 구성으로 바디키 소닉과 더불어서 바디 다이어리 포함이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키 M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백질, 또 아미노산, 또 최근 들어서 현대인들에게 많이 부족하다고 알려진 비타민 D, 동시에 근력이 약하신 분들, 특히 근감소증이 나타나신 분들에게 결핍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 비타민 D, 여기에 운동 시
운동의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운동의 근육의 활동 범위를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진 오메가3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바디키 프로모션 진행 일정은 일단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바디키 마이핏과 바디키 M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하셔가지고 쌍다양 라이브 또 최초 그리고 최종 측정 성공적으로 진행하셔서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성공적인 우리 신체 바디로 좀 가치 있는 예쁜 모습으로 서로를 만나뵐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최초 측정이 진행되면 진짜 저희 직원들도 진행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직원들에게 참 항상 얘기하는 게 보기 싫은 모습 중에 하나가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진행해. 나 내일부터 운동 진행해. 라고 해서 폭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8주 동안 이제 먹지 못한다라고. 이게 근데 직원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거예요. 나 내일부터 이거 진행할 거야. 이제 오늘 맛있게 잘 먹어야 돼. 그게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옥주현 씨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먹어봤자 알고 있는 그 맛이야. 구태여 먹을 필요 없어. 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참 가치 있는 제품, 개별 인정 제품이 나왔는데요. 이 제품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우리 밸런스 위드의 또 하나의 가족이지요. 신체 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신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의 군집을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세포수보다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이 신체 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미생물의 균형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체 내의 미생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피부, 머리카락, 손톱 모든 부분이 바로 미생물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하는 신체 내에 존재하는 곳 중에서 95%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로 장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장에는 다양한 균총들이 존재하고요. 이 장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신체 전반적인 균형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의 건강 상태가 곧 모든 신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5월 달에 마이랩이라는 또 하나의 그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이 출시가 될 예정에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이 적용된 마이랩의 경우 잠깐 예를 들게 되면 분변 검사를 진행합니다. 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장에서 나온 결과물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장에서 나온 결과물을 확인한 이후에 그 리포터를 보게 되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저는 그 보고서를 본 다음에 깜짝 놀랐던 게 이 정도까지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장의 균형 상태를 통해서 장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의 상태를 통해서 나의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변을 확인했을 뿐인데 당신의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균형이 높다 낮다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심혈관계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균형이 높다 낮다, 설사와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균형이 높다 낮다, 간과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균형이 높다 낮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보고서를 보면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장을 관리해야 돼. 이게 첫 번째 떠오르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위험성이 나에게 도래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비만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장내 균의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 야기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게 되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균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연령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아와 ICK에는 아무래도 외부에 대한 음식물이 적기 때문에 유익균의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그 이후부터는 외부의 음식물이 족이 높아지면서 서서히 유익균의 비율이 떨어지게 되고 특히나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항생제, 영양실조 또는 비만이라는 그런 조건을 맞이하게 되면 이 신체 내 특히나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특정 비만균이라고 일컬어지는 퍼미큐테스 등의 유해균들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장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장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비만할 수도 있고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제2의 유전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DNA는 바꿀 수 없어.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 건강을 직접적으로 좌지우지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비율은 당신이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장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밸런스 위딘 슬림피스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체지방과 장 건강을 한 번에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 제품의 스펙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식약처 기능성을 받았어요. 개별 인정형을 받은 제품이에요. 식물유래 체지방 감소 유산균 두 가지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0억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체지방을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면서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B군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 대사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밸런스 위된 슬림핏에는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 유산균주와 더불어서 비타민 B군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4세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 배양, 건조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밸런스 위딘 슬림핏 제품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활용성에 있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안전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안전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럼 이 안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야? 기존의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서 CLA와 HCA 같이 있는 제품이죠. 그런데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CLA와 HCA 아무래도 소프트 캡슐 제품이기 때문에 섭취하고 나면 속이 약간 더부룩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죠.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보통 중고등학생들에게는 HCA와 슬림 스마트 제품을 잘 권장해 드리지 않아요.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 밸런스 위딘 슬림핏의 경우에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제품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에게 대체해서 전달할 수 있는 제품, 동시에 기존 제품에 만족하셨던 분들에게는 기존의 제품과 더불어서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밸런스 위딘 슬림핏 제품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일까? 그 균주를 확인하면 되겠죠. 먼저 개별 인정형 균주 KY103이라는 균주가 가지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넘 균종이에요. 김치 유산균에 파생된 균주인데요. KY103이라는 균주는 2002년 연구를 통해서 매우 재밌습니다. CLA를 신체 내에서 생성함을 규명하였다라는 문구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CLA라는 물질이 과연 어떤 물질일까? 신체 내에서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신체에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하는 그 기능성 원료가 바로 CLA라는 원료인데요. 바로 KY1032라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바로 이 CLA를 생성하는 것을 문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대사 질환에 도움이 되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고요.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비만 감소 등 여러 대사성 질환 감소에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KY1032가 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지방세포 형성 억제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뉴트라이트의 어떤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기존 제품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라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CLA와 슬림 스마트와 스네트롤과 새롭게 출시가 된 KY1032가 포함되어 있는 이 제품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KY1032 또 뒤에 얘기 들을 HY7601이라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는 기본적으로 지방세포 형성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CLA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 CLA는 지방세포를 빨리 대사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지방세포 사멸의 시그널을 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HCA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 HCA는 신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탄수화물이 중성지질로 변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시네트롤은 세포 내의 열 생성을 통해서 지방이 빨리 대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기전을 통해서 신체 내 체지방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HY7601이라는 균주도 개별 인정형 균주입니다. 콜레스테롤 억제 유산균 발굴 연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연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그 기전이 규명이 된 균주입니다. 밸런스 위딘 슬림핏 제품에는 이 HY7601과 KY1032라는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1대1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개별 인정형 제출 자료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김치 유래 유산균 두 가지 종류의 균주는 지방세포의 생성 억제에 가치가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HY7601과 KY1032가 처리된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서 지방세포 생성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헌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 균주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노 KY1032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CLA를 생성한다. 또는 혈중 콜레스테롤 강화 및 비만 억제의 가치가 있었다. HY7601이. 또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들은 문헌 자료를 통해서 간 기능과 고인슐린 혈증, 고혈당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가치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동물 실험과 동물 실험과 세포주 실험 외에도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체지방 및 몸무게 감소에 그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연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중성 지방 혈증 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같이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100억 균주의 1대1로 포함되어 있는 HY 또 KY 균주의 경우에 인체적인 실험을 통해 12주 동안 섭취하셨을 경우에 무작위 실험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체중, 체질량 지수, 허리 둘레, 체지방량, 체지방률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체지방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즉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 식이를 하는 사람과 비슷한 장내 균총 환경이 확인되었다. 고지방 식이를 하더라도 난 많이 지방을 많이 포함된 그런 식재료를 섭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보통의 분들과 비슷한 장내 균총을 확인하였다. 장내 그만큼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실험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최근에 나온 개별 인정형 제품들이 실험 조건 중에 하나가 운동이라는 부분, 또 식사 조절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인체 적용 실험을 했을 때 운동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만큼 더 가치 있는 결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면 밸런스 있는 슬림핏은 락토바실러스 복합물 HY7601과 KY1601과 그 인체 시험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체지방 감소, 체질량 지수, 피하 지방 면적, 총지방 면적, 체지방률, 체지방량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안전성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품의 스펙을 앞서 한번 얘기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100억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제품이고요. 또 비타민 B군이 다음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원료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귀리 식이섬유, 자일로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는 물론이고요. 유산균 배양 건조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산균 배양 건조물은 신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증식을 하지 못하는 물질입니다. 죽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장내 면역과 더불어서 다른 프로바이오틱스들의 좋은 급원이 됨으로써 장내 환경을 빠르게 유익균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이 제품의 경우에는 다른 기존에 섭취했던 제품과 함께 섭취하셔도 좋고요. 특징적으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식사 패턴에 따라서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HCA 제품과 더불어서 또 고지방 식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CLA 제품과 더불어서 섭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스네트로 제품과 함께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빠르게 나의 신체를 정상적인 체지방량 상태로 돌리고 싶으시다면 함께 모든 제품을 함께 섭취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령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3월 10일, 3월 3일 날 마이핏 제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지만 3월 10일 날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밸런스 위딘 플리핏 2개와 더불어서 증정품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짧게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네, 네. 아니면 연령 제한 진짜 없고요. 질문이 시리 생성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 케이스 소화 안 되는 분들. 이 제품의 또 하나의 특징이 캡슐 형태의 제품인데요. 캡슐 제품 같은 경우는 편의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근데 캡슐을 섭취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캡슐을 이렇게 벗기신 다음에 그 분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만 섭취하셔도 그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제품의 또 하나의 특징 같은 경우는 동일 균주의 다른 제품의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냉장 보관. 근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냉장 보관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섭취하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너웰 회사에게 아메이가 특별히 요구하는 조건은 없을까요? 균주는 저희가 야구르트 균주를 쓰게 되고 제조는 위너웰에서 진행하게 한 제품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국아메이의 제조 기준에 따라서 제품을 제조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구한다는 제품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메이 제품의 몇 가지 기준기가 있죠.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붕해도부터 다양한 조건에 충족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 제품이지만 그래도 그 관리 기준은 저희 뉴트리라이트 제품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 위딘 365 등 다른 프로바이스 제품과 섭취해도 상충되진 않을까요?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뉴트라이트 제품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밸런스 위드인 이 패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품들의 특징이 일단 기능성이 약간씩 다 다름으로써 균주가 다르다는 거. 기존에 나와 있는 국내 제품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동일한 균주에 거기에 비타민C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레몬 맛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동일한 균주와 균 양에 비타민 D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밸런스 위드인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 일단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와 밸런스 위드인 365 제품은 전혀 다른 균주입니다. 5가지 들어가 있는 밸런스 위드인 365와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8가지 균주가 들어가 있는데 그 균주 자체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 균주가 다르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균주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균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섭취한 이후에 상태에 따라서 좀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밸런스 위드인 365 제품에는 NCFM, HN019, LA14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뮤니티 제품에는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분들, 특히 영맘들이 선호하는 그 균주죠. 루테리, 또 장내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켜 주면서 동시에 피부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어떤 피부와 관련돼 있는 건강상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머필러스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균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능도 약간씩 다 다르고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상담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밸런스 위드인도 전혀 다른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고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함께 섭취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안전합니다. 안전하셔서 그냥 꾸준하게 섭취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서민기 팀장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